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막 26배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더 많이 오를 때 막 100배도 상승을 해요. 금 가격은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오를수록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더 불리하다. 그래서 KRX 금시장을 이용하시는 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금이 유로를 제치고 세계 2위 준비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1위 준비자산인 달러를 누르고 1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 금을 어떤 불안화폐 시스템인 그런 화폐라던가 혹은 그런 자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미국 국채가 되겠죠. 이런 자산들이 금보다 많은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예, 거의 많지 않아요. 돌아갈 거죠, 당연히. 근데 다만 그게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시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뭐 그게 당장 내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이미 2010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게 이제 1965년이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시기가 1965년. 이때는 금 자체가 돈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금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정치 기준으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달러 준비 자산은 이미 똑같이 금이 늘어난 바로 그 시점 2010년부터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 자산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언제냐, 이 둘이 만나서 금이 달러를 제치는 게 언제냐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이 거대한 패러다임이 이 방향으로 이제 아예 바뀌고 있었다. 이전에는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달러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금 보유량은 1970년부터 계속 줄였어요.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됐던 40년의 패러다임이 다시 돌아서 다른 이제 변곡점으로 다시 40년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금 가격이 당장 폭락할 가능성은 제가 앞서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하락할 여지가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경제위기의 그 한가운데에서는 당장 나 돈도 갚아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뭐든 다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말을 이제 캐시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캐시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또한 단기적으로 2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어요. 절대 적지 않은 하락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의 상승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은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한다라는 것부터가 단순히 뭔가 금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금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근본적인 화폐 시스템이 흔들려야 돼요. 예를 들면 1970년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근본이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던 거고, 그 전의 사이클은 이제 1930년대거든요. 이때는 영국의 패권에서 미국의 패권으로 화폐 시스템이 갈아엎어지는, 파운드 화폐 시스템에서 달러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런 화폐 시스템의 변화였기 때문에 또 금의 상승장이 쭉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되게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크게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의 기둥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원유를 기준으로 하는, 원유를 독점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에요. 미국이라는 그 신용,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라기보다도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그 신용으로 이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이랑 나는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달러가 나를 배신하진 않을 거야.
미국은 나를 욕하고 미국은 나를 공격할지 몰라도 달러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사실 신뢰입니다. 화폐에 있어서 화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2022년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면서 달러 거래를 다 막고 압류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달러는 독립적이고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달러랑 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어요. 왜?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은 이건 다 뺏길 수도 있는 자산인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안전자산이 되냐?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신용화폐 시스템 둘 다 지금 금이 크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시스템을 갈아엎고 다시 튼튼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 다른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뭘로 만들 거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933년 이전에도 달러가 있었고 이후에도 달러고 1971년 이후에도 달러예요. 화폐 시스템은 바뀌더라고 하더라도 그 화폐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거지 화폐 자체는 남아있을 가능성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재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미국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가는 비트코인으로 해야 된다, 어떤 국가는 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어떤 국가는 아직도 원유로 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 이제는 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이 어디가 종착지냐가 이제 그것만 남은 것뿐이죠.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보자들에게 어떤 금 투자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단 최대한 간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이 꽤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ETF인 것 같아요. ETF는 특성상 이제 주식 어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막 그렇게 큰 금액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ETF 형태로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수수료도 뭐 0.7% 정도로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추천드리는 건 KRX 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직도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뭐 여기랑 연관성 1도 없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저한테 국가가 돈 한 푼도 안 줬지만 정말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KRX 금시장인데 KRX 금시장도 똑같이 ETF와 마찬가지로 주식 어플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버튼 그냥 누르면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엄청 간편합니다. 그냥 계좌에 돈 넣고 매수 버튼 누르면 금 사지고 정말 간편하거든요. 여기에 더불어 금을 보통 실물로 살 때는 최소 단위를 보통 한돈 정도로 봐요. 한돈이면 3.75g이고 돈으로 따지면은 한 6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1g 단위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한 15만 원 뭐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금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금 투자하기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ETF가 0.7% 수준으로 정말 저렴한 수준인데 KRX 금시장은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0.33% 정말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라서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거의 손실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대 장점은 세금인 것 같아요. ETF나 금통장 이런 방법들은 내가 사고 나중에 팔 때 내가 본 수익의 15.4%만큼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되거든요. 해외에 상장된 거 같은 경우에는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어차피 똑같이 어쨌든 수익의 그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부분인데 KRX 금시장은 세금이 없어요.
내가 실물로 인출받을 때야 뭐 부가세를 내야 되겠지만 그냥 그 어플 내에서 사고 팔고 한다고 해서 수수료만 뭐 0.3% 정도 발생한다 뿐이지 그 세금이 없다 보니까 투자 효율 면에서 가장 좋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요. 일반인 분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막 26배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더 많이 오를 때 막 100배도 상승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은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오를수록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RX 금시장을 이용하시는 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금은 일단 실물로 구매하는 게 나중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분들은 실물을 처음부터 접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좀 따져야 되고 알아봐야 될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냥 무작정 뭐 아무 금거래소나 아무 금은방 가서 금 사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많이 안일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사는 순간 손실이 결정되는 그런 좀 특성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생각보다 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는 그래서 KRX를 추천드렸던 건데 그래도 좀 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실물로 결국엔 넘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넘어갔을 때 그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 간 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금은 살 때 부가세 10%가 붙어요. 사실은 금을 살 때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건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금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지금도 돈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환보유고의 최종 지불 수단으로 금이 있어요. 최종 지불 수단이라는 건 돈이거든요. 최종 지불 수단은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인데 우리가 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부가세를 내진 않잖아요.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교환할 때 부가세를 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부가세 다 폐지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낸다라는 게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실물을 살 땐 부가세를 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끼리 거래할 때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부가세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처음 샀던 구매자가 이미 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하면 안 돼서 이제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통해서 금 거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할 때는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거래소에서 보면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간 거래는 그 살 때랑 팔 때 가격 중간 정도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자마자 바로 판다고 해도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처음엔 KRX로 좀 투자를 하다가 자산이 좀 쌓였는데 금 투자에 공부를 해보니까 양배리 말대로 내가 실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고 이제 뭐 그냥 완전 개인끼리 만나서 거래를 하면 뭐 사기나 절도 뭐 아니면 작물, 삼자 사기 뭐 이런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하려는 거 맞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런 범죄로부터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좀 절세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 실물로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런 방법으로 실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이랑 은을 다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금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 투자할 때 금은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그래서 금의 폭등의 역사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주식의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뭐 충분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더 복잡한 이유는 좀 이제 아직도 알아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금은 5,000년의 역사가 있고 5,000년의 폭등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폭등한 역사가 너무 많아서 금 가격이 뭐 어디까지 오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뭐 지표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 국가가 그러니까 결국엔 화폐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이게 시기에 따라 사람들이 아직도 금을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너무 미개한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시기가 있고 또 어떤 시기에서는 야 금이 진짜 돈이지. 야 저 시대 사람들은 뭐 저 종이 쪼가리 들고 뭐 하고 있었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이게 역사가 바뀌어요. 우리는 이제는 금이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한 5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안 걸려. 한 40년에서 50년이면 한 번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좀 바뀔 때가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뀌는 시기에 금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금이라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아니에요. 한번 오르면 막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가격이 적어도 어느 가격 이상까지는 올라야 하는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느 가격 이상 정도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화폐량입니다. 화폐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기축통화국의 화폐량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 역사를 살펴봐도 기축통화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과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발행한 화폐량이 일치가 되는 시점 최소 그 이상까지 금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M0라는 지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M0는 본원 통화량인데 발행한 화폐, 이 화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게 많아요. 뭐 광의 통화냐, 뭐 이렇게 본원 통화냐, 이렇게 좀 좁게 보냐, 넓게 보냐인데 그냥 좀 보수적으로 봐서 가장 좁게 보는 걸 전 본원 통화라고 하고 저는 좀 이렇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0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M0가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과 이제 대치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맞춰졌는가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이 지금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8,133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금 가격이 뭐 1온스당 뭐 3,400불이다 3,500불이다 얘기하는 이 1온스가 31.1g이에요. 그러면 이 3,133톤을 31.1g에 맞춰서 이 온스 단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미국의 M0를 8,133톤으로 나눠요. 예. 그럼 이제 그 1온스당 가격이 나오겠죠. 이 1온스당 가격이 제가 최근에 계산했을 때가 21,000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금 가격이 한 온스당 3,500불 정도 하니까 이 금 가격이 21,000불 정도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적정 가치는 넘었구나. 근데 실제로 이 가격을 넘으면 그 뒤엔 광기가 붙어서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거든요. 어쨌든 21,000불을 넘은 시점부터는 이제 슬슬 적정 가격은 찾았으니까 이 광기 이후에 좀 이제 하락이 있을 수 있겠구나. 금 가격이 안정되는 한 뭐 20년 내지 30년까지도 안정될 수 있는 이런 안정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화폐 시스템이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폐의 가치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려는 그 관성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체감을 하고 있죠. 이런 시기 때 우리는 아무래도 투자가 되게 두렵잖아요. 뭐 주식 투자했다 망했다, 뭐 코인 투자했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잘못 투자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가 되게 꺼려질 수도 있겠지만 금은요. 투자라기보다도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적어도 내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을 담아놔야 만약에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더 가속화돼서 내가 너무 늦게 그런 판단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손실을 보는 1970년대나 1933년 그 시기 때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 잘못된 판단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손실을 보지 않게끔 그래서 자산 배분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